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20kg의 미국 여대생이 한국에 와서 55kg을 감량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우신데 더 놀라운 건 그 아버지가 공항에서 자신의 딸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에는 우리가 매일 먹는 한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클레어 윌슨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여대생이었죠. 아니, 평범하다고 말하기엔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통통했거든요. 대학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환경의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하루에 햄버거 3개씩 먹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통째로 먹어버렸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체중을 재는데 간호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120kg이었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좋아하던 마크라는 선배에게 용기 내서 고백 문자를 보냈어요. 커피 한 잔 어떨까요? 그런데 마크가 제 문자를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돼지가 고백했다는 제목으로 올린 거예요. 댓글들이 끔찍했습니다. 진짜 용기 있네, 마크 불쌍하다. 수십 개의 조롱 댓글이 달렸어요. 그날 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가기가 무서웠어요. 결국 외부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수업도 온라인으로만 듣고 방에서만 지냈죠. 그리고 더욱 많이 먹었습니다. 햄버거, 피자, 치킨, 아이스크림. 하루에 5000칼로리는 기본이었어요. 그렇게 6개월을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또 잠이 안 와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먹방이나 예능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우연히 한국 여성의 브이로그가 추천 영상에 떴어요. 제목이 27살 다시 시작하는 나의 다이어트 일기였습니다. 별 기대 없이 클릭했는데 그 영상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영상 속 여성은 화장기 하나 없는 민낯이었습니다. 꾸밈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거울 보기도 싫었고 사람들 만나기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나를 위해 변해보려고 해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그녀가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서 말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영상을 다 본 후 저는 새벽 3시까지 그 여성의 다른 영상들을 모두 봤어요. 운동하는 모습, 건강한 음식 먹는 모습,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 모든 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다짐했습니다. 나도 살고 싶다.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아. 나도 저 사람처럼 나를 사랑해보고 싶어. 그날부터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다이어트 센터, 피트니스 문화,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비만율이 낮고 건강한 식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식단을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야채가 많고 발효 음식도 많았습니다. 미국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음을 굳혔습니다. 한국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고요. 부모님께는 교환학생 준비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3개월 관광비자로 한국에 가서 다이어트에 집중하려는 계획이었지만요. 비행기표를 예약할 때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게 맞나?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 같았어요. 서울 강남의 원룸을 한 달 단위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피트니스와 다이어트 식단을 병행할 수 있는 복합 케어 센터도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예약하면서도 계속 의심스러웠습니다. 2023년 9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이었는데 내내 불안했어요. 내가 정말 미쳤나? 혼자서 이런 걸 하다니.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공항에서부터 모든 게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 안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길을 물어봤더니 영어로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높은 건물들, 깨끗한 거리, 그리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도시의 모습.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방이었어요. 침대에 앉아서 드디어 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우면서도 설레었어요. 케어센터에 등록한 첫날 트레이너 지훈 씨를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의 차분하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니까 놀라기보다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클레어 씨, 여기까지 오신 용기가 정말 대단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함께 천천히 해나가 봐요. 그 말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미국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었거든요. 따뜻하면서도 진심이 느껴졌어요. 첫 주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고역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밤새 깨어 있다가 오후에 일어나는 생활을 했거든요. 일시간 운동은 더 힘들었어요. 5분만 뛰어도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운동하는데 저만 헉헉거리고 있으니 부끄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음식이었습니다. 첫날 나온 식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현미밥, 나물 몇 가지, 두부조림, 된장국, 그리고 김치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로 어떻게 배를 채우지? 싶었어요. 김치는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된장국은 냄새가 이상했어요. 나물들은 맛이 없어 보였고 현미밥은 퍽퍽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본 적도 없는 음식들이었거든요.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수백 번 들었어요. 햄버거가 그리웠고 피자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었죠. 첫 번째 운동을 마치고 나왔을 때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때 지훈 씨가 다가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클레어 씨, 여기선 결과보다 과정을 더 봐요.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해요. 버텨줘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미국에서는 듣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격려보다는 비판에 익숙했는데 이런 따뜻한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게 고통스러웠고 운동은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선 소화가 잘 됐습니다. 미국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무거웠는데 한식을 먹으니까 속이 편했어요. 더 놀라운 건 배고픔의 질이 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뭔가 허전하고 계속 먹고 싶었는데 한식을 먹으니까 포만감이 오래 갔어요. 지훈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식은 지방보다는 섬유질과 단백질 중심이에요. 특히 발효 음식들은 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김치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 양념들이 몸의 독소를 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처음엔 그저 그런가 보다 했지만 몸으로 직접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양은 확실히 줄었는데 에너지는 오히려 늘었어요. 오후에 나른하던 기분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피부가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피부가 거칠고 뾰루지도 많았는데 한국 와서 3주쯤 지나니까 피부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 뭔가 다르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겠고 아침에 된장국이 그리워졌어요.
한국 마트에 가는 것도 즐거워졌습니다. 김치, 각종 나물들을 골라서 사는 재미가 생겼어요. 마트 직원분이 영어로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다른 손님들도 이거 맛있어요 하며 추천해 주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제가 김치를 고르고 있는데 다가와서 이거 매워, 이거 안 매워 하시며 손짓 발짓으로 알려주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3주차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식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된장국이 먹고 싶었고 점심때가 되면 나물 반찬들이 간절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체중을 재봤더니 8kg이 빠져 있었습니다. 체중계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몇 번을 다이어트해도 이렇게 빠른 효과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먹는 양은 줄었는데 포만감이 오래가고 피부도 맑아졌어요. 지훈 씨에게 말하니까 웃으면서 답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한식의 힘이에요. 단순히 칼로리만 줄이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점차 한식이 익숙해지고 이제는 미국 음식보다 된장국이 그리운 지경이 됐습니다. 한국 마트에서 직접 김과 김치를 사서 먹는 날이 온 거죠.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클레어 씨 브이로그 해보는 게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깜짝 놀라며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너무 무서워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지훈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어요. 지금의 클레어 씨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다워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에게 용기를 준 그 한국 여성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어요. 120kg 미국 여대생의 한국 다이어트 도전기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첫 영상을 찍을 때는 손이 너무 떨렸어요. 카메라 앞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 하나 하는데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입니다. 미국에서 온 20살 여대생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했어요. 120kg까지 찐 과정, 그 고백 사건,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된 계기까지. 중간중간 울컥해서 말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나서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왜 이런 걸 했지? 사람들이 또 조롱하면 어떡하지? 하루 종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24시간 만에 조회수가 1만 회를 넘었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는데 모두 따뜻한 응원이었습니다. 클레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나도 클레어처럼 다시 시작할래요. 포기하지 말아요. 당신은 충분히 아름다워요. 정말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어요. 저도 클레어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당신의 용기가 저에게도 희망을 줍니다. 함께 힘내요. 그 댓글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후로는 매주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한식을 먹는 모습, 운동하는 모습, 그리고 조금씩 달라지는 제 모습을 담았어요. 특히 한식 소개 영상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먹어봤어요. 처음엔 매웠는데 지금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재미있어 했어요. 두 번째 달이 끝날 무렵 20kg이 빠졌습니다. 100kg이 된 거예요. 옷 사이즈도 2단계나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거울을 보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제 모습을 확인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변화는 마음이었어요. 자신감이 생겼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했어요. 세 번째 달이 끝날 무렵 제 유튜브 영상을 본 아버지가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클레어 아빠가 한국으로 갈게.
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직접 보고 싶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는 해외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저를 보러 한국까지 오신다는 거였어요. 아빠 정말 오실 거예요? 그럼 내 딸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빠가 응원 안 하면 되겠니?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제 변화를 인정해 주신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아버지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날 저는 정말 떨렸어요. 45kg이나 빠진 제 모습을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거든요. 혹시 실망하시지는 않을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공항에 일찍 도착해서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아빠가 저를 알아보실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드디어 승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명씩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지나쳐 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저를 보셨는데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당황해서 아빠 하고 불렀는데도 못 들으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게이트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저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쪽으로 오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실례지만 혹시 클레어?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던 거예요. 네, 아빠. 저예요. 아버지의 표정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놀라움, 기쁨, 그리고 미안함이 동시에 얼굴에 나타났어요. 120kg에서 75kg이 된 저의 모습이 정말 믿어지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클레어? 정말 너니?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공항 한복판에서 부녀가 부둥켜 안고 둘 다 울었어요. 딸아, 다시 살아줘서 고마워.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버지도 울고 계셨어요.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아빠, 저 많이 달라졌죠? 달라진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사람 같아. 눈빛부터가 다르네. 정말 그랬어요. 120kg일 때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앞을 볼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를 보냈습니다. 제가 다니던 피트니스 센터도 구경하시고 지윤 씨도 만나셨어요. 지윤 씨가 아버지께 제 변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클레어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을 텐데 끝까지 버텼거든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제 딸을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한식도 함께 드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시던 아버지도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들을 드시더니 완전히 매료되셨어요. 클레어가 왜 한국에 온 건지 이제 알겠다. 이 음식들은 정말 몸에 좋구나. 기름지지도 않고 속도 편해. 마지막 날 밤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클레어야, 아빠가 정말 미안했다.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빠. 제가 혼자 극복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괜찮아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날 줄 몰랐어요. 지훈 씨와 피트니스 센터 식구들이 공항까지 배웅 나와주셨습니다. 클레어 씨, 한국에서 배운 걸 미국에서도 계속 이어가세요. 그리고 언제든 다시 오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이곳은 항상 클레어 씨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윤 씨의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3개월 동안 제 인생을 바꿔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셨어요.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한국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달라졌구나. 미국에 돌아온 후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총 55kg을 감량해서 65kg이 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유튜브 구독자는 5만 명을 넘어섰고
제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의 메시지가 매일 쏟아졌습니다. 클레어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하는 댓글들을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학교에도 복학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번에는 따가운 시선이 아니었어요. 놀라움과 부러움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조롱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어떻게 다이어트 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마크도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안녕 마크. 누구세요? 클레어야. 클레어? 설마 그 클레어? 그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일로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성 자존감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저처럼 외모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매주 모임을 가지며 제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거울 보기 싫어하고 사람들 만나기 무서워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변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식 소개 영상도 계속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마트에서 재료를 사서 직접 한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무침. 한국에서 배운 요리들을 하나씩 따라 해봤습니다. 피트니스 지도자 자격증도 취득했어요. 미국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다이어트 강의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식단 관리법과 운동법을 미국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이었죠.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었습니다. 제 방 벽에는 한국에서 배운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신기해요. 한국 여성의 브이로그 영상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게 말입니다. 그리고 한식이라는 건강한 음식 문화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고요. 요즘도 된장국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한국 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다가 직접 끓여 먹습니다. 그때마다 한국에서의 세계열이 떠오르죠.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 한식만으로 55kg을 뺄 수 있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해요. 한식은 단순한 다이어트 음식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생활 방식이에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건강한 식문화를 전파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